첫 번째 미남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꿨던 개혁가 조광조입니다. 부패했던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다 사약을 마시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인데요. 조광조는 피부가 희고 선이 고운 꽃미남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가 불만이라 자주 남자가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어쩌란 말인가? 라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조광조의 자만심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해동잡록이라는 책에서는 조광조를 아름다운 난초가 향기를 뿌리는 듯 밝은 달이 빛을 내뿜는 외모라고 묘사하며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 정신을 강조했던 조광조는 대쪽 같은 지조와 행동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항상 바른 생활 사나이였다는 거죠. 외모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 조광조를 짝사랑하는 여자들이 많았지만 조광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웃집 처녀가 그를 짝사랑한 나머지 밤에 담을 넘어 들어왔는데 조광조가 크게 혼내고 종아리를 때려서 돌려보냈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 미남은 홍구경입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후로 암살 등 많은 위협을 당했던 정조를 지키고 정조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홍구경입니다. 정조가 왕이 되자 홍구경은 막강한 권력을 얻었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였던 영조가 홍구경의 외모를 신하에게 묻자 아주 잘생겼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시와 노래를 잘하고 말솜씨가 좋아서 여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평가는 라이벌이하는 평가겠죠? 홍구경을 싫어했던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저 잘생긴 얼굴과 말솜씨로 내 아들을 홀렸다. 아들이 홍구경을 아끼는 것이 여자에 빠진 사내 같다 라고 말했을 정도랍니다. 세 번째 미남은 오성과 한음의 오성 이양복입니다. 이양복은 키는 작았지만 매우 잘생겼다고 합니다. 조선의 문신 신음은 이양복을 살결이 희고 넓은 이마에 우뚝한 코, 수염은 아름다워 외모가 뛰어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양복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자들이 너무 쳐다보는 바람에 아내가 질투를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는 것처럼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양복이 얼굴을 가렸던 부채가 유행이 되어 서울에서 부채가 동이 났다고 하네요. 네 번째 미남은 이순신 장군의 친구이자 징비록의 저자인 유성룡입니다. 선조 임금이 금옥처럼 아름다운 선비라고 칭찬했을 정도의 미남이었답니다. 유성룡도 이양복처럼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할 만큼 인기가 많은 미남이었지만 의외로 엄청난 애처가였다고 하네요. 늘 자신에게 엄격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였지만 부인이 곁에 있을 때만큼은 온갖 우스갯소리를 하고 재롱을 떨어서 부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서 외모로 가장 유명했던 남자는 삼국을 통일한 김춘추였을 것 같습니다. 김춘추는 국제적으로도 그 외모를 인정받았습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 고구려로 갔던 김춘추는 땅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김춘추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한 고구려의 귀족 선도회가 도망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고구려 보장왕에게 나를 돌려보내준다면 고구려 땅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을 탐색하기 위해 갔었을 때는 일본의 귀족들이 김춘추의 얼굴이 지극히 아름답고 말을 하면 향기로운 바람이 있는 듯했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외를 떠날 때 선물을 잔뜩 받아왔을 정도라네요. 동맹을 맺기 위해 당나라에 갔을 때는 당태종이 김춘추의 외모를 보고 신비로운 미남이라면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곁에 머물면 많은 재물과 높은 관직을 주겠다고 권하기까지 했답니다. 그 덕인지 몰라도 나당 동맹은 무척 쉽게 체결되었는데요. 아마도 김춘추의 미모가 한몫하지 않았을까요?